성중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1489년 명홍치 2년 정조의 하례를 정지하였다. 백간이 표리를 올리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종주의 입부 미상을 불러 골정에서 수를 내려주었다. 성중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호주에 전교하기를 졸한 월산대군 이정에게 3년을 하나여 녹봉을 주라 하였다. 성종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함정군 어세경이와 사례기를 이제 신에게 겸 예문관 대제학 지 성균 관사를 제수하시니 이직은 국가의 사명을 맡은 것이라 그를 맡은 자의 임무이므로 탁월한 재주가 있지 아니하면 마땅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은 어려서 그를 잃지 아니하여 늙음하게 이룩한 바가 없으니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음을 사람들이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다면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끓이지 아니할 것인데 하물며 이 임무이겠습니까? 현 세상에 그 일에 능한 자가 진시로 많이 있습니다. 임원준, 손순효, 이극돈, 유순 등의 무리는 모두 당세의 이름을 날리는 자입니다. 또 허종과 김종직 같은 이는 문장에 통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고 학문의 연운이 있으니 이는 참으로 고고한 재주입니다. 허종과 김종직을 놓아두고 신을 이 자리에 두면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체에 어떠하겠습니까? 신은 사양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전조에서 경과 허종을 의망하였는데 내가 그 우열을 물은 즉 경이 허종보다 낫다고 하기 때문에 경을 그 직에 제수한 것이니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어세겸이 아뢰기를 신의 말은 만들어 꾸민 것이 아닙니다. 신이 청간 자리에 맞지 아니함을 스스로 아는데 무슨 얼굴로 직무에 나아가겠습니까? 허정동을 놓아두고 신을 그 직에 두시니 신의 재주가 만약 허정과 김종직 사이에 낄만 하다면 신이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물망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겸손을 치네. 성종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김연근이란 자가 있어 승정원에 나아가 고하기를 파족이 김방액이 내게 이르기를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 있으나 상달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감히 고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승정원에서 김방에게 묻기를 너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하니 김방이 말하기를 상감 앞이 아니면 감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하는가 이 개남에게 명하여 좌우 사람을 물리치고 자세히 묻게 하니 김방이 말하기를 한산 사람 이서 이항 이엄 이순과 군수 한철동 조산만호 양취 등이 재상 이봉 신준 노공필 신도와 조사 이균 이탄 등과 더불어 불괴를 공모하였습니다. 이 항의 말을 듣건대 내가 문소전 직이 되어 일찍이 보건대 임금이 문소전에 친히 제사한 뒤에 연원전으로 행차하는데 그 사이에 어로가 좁고 위사가 없으므로 큰 일을 거행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 신중 등도 그런 말을 하였음을 들었으며 부서가 이미 정하여져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선정관 겸사복 의금부 난관을 나눠 보내어 일에 관련된 사람을 가서 잡게 하였다. 명하 영의정 유필상 조아이정 홍은 거창군 신성선 대사헌 이칙 대사관 안호 우승지 이계남을 불러 당직청에 모여 앉아 잠문하게 하였다. 불교는 모반을 말한다. 성종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를 죄인을 추국하는 곳에 근신한 부장 한 사람을 정하여 군사 20명을 거느리고 추국을 엿보고서 말을 누설하는 것을 금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의금부 경력 한 사계와 도사 윤여림을 보내어 한산 군수 한철동과 이서 등을 체포하게 하고 의금부 경력 김훈을 보내어 이서 등 네 사람의 집을 봉적하고 모란 문서를 수색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신준 노공필 신부의 부름을 받고 이르자
신부가 부름을 받고 이르자 명하여 김방의 초사를 가지고 신준 등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내가 만약 경등을 의심한다면 김방의 초사를 경등에게 보이겠는가 하니 신중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황궁하에 몸둘 곳이 없습니다. 옥에 나아가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어서에 이르기를 임금을 시해하는 죄악은 천지에 용납되지 못할 바이며 신과 사람이 함께 분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우부우부라도 오히려 능히 이 이치를 알 것인데 하물며 경등이 알지 못하겠는가. 나는 의심하는 마음이 없다. 이제 바야흐로 여러 사람을 공문하고 있으므로 그 실정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니 옥에 나아갈 수 없다. 경등은 김방이 고한 여러 사람을 아는가 아니면 그 사람과 별도로 원한이 있는가 하니 신준이 아뢰기를 신은 한산 사람과는 본래 서로 아는 이가 없고 또 원수와 원한도 없습니다. 다만 이 항이라는 자는 신부의 장인입니다. 신은 한산 사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노공필은 아뢰기를 신은 한산에 본래 사귀어 친한 이가 없고 또 원수와 원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의 아내가 한산 이성입니다. 그래서 신이 경제소 당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방의 고한 사람을 보건대 모두 경제소 당상이니 신은 의심컨대 원망하고 미워하는 자가 이 말을 만들어낸 것인 듯합니다. 이 사람은 신이 이름만 들었고 보지는 못한 자가 많습니다. 하였다. 신중과 노공필이 또 같은 말로 아뢰기를 일이 이미 크니 청컨대 옥에 나아가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명하여 술을 먹여서 보내게 하였다. 성전시록 224권 성종 20년 1월 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선교하기를 내가 경복궁에 나아가 문안하려고 하는데 이제 대군의 상이 있으니 의장이 평시와 다르지 아니하여도 가하겠는가. 경등이 의논의 아래라 하니 도승지 송명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예를 알지 못하나 의로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대군에게 복이 없으시니 복이 없으면 의장도 평시와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전후의 고치를 진열하되 연주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듯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종시록 224권 성종 20년 1월 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전교하기를 김방의 말에 이르기를 대가가 문소전에서 연원전으로 가는 데에 그 사이가 도로가 좁아 이를 거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김방의 고한 바가 비록 사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반드시 이곳은 큰일을 거행할 만하다고 여겼으므로 말로 나타낸 것이니 그 마음이 또한 참혹하다. 거둥 때 내가 불빛을 보니 시위하는 여러 신하와 추종하는 사람이 문에 둘러서서 어지럽고 난잡하여 지극히 미편하니 이제부터는 거둥 때 길이 좁은 곳은 근신한 부장을 골라서 정하여 자빈을 검하여 어지러운 데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종시록 224권 성종 20년 1월 4일 개현 세 번째 기사 무령군 유자광이 아뢰기를 신의 자부는 청풍군 이원의 딸입니다. 신의 집에 왔다가 장차 돌아가려고 하는데 말이 길들여지지 아니한 것을 두려워하여 종으로 하여금 여복을 입고 먼저 타서 시험하려고 집 앞 길에서 연습하다가 시직 윤여의 여종이 기명을 이고 오는 것과 마주쳐서 신의 종이 탄 말이 놀라 부딪히자 그 여종이 넘어져서 기명이 깨어지고 말이 또 밟아 다치게 하였는데 윤여가 분노하여 신이 나간 틈을 엿보고 친히 그 여종을 데리고 신의 집에 와서 대문뜰에 들어와 여러 가지로 능욕하니 신의 온 집이 허겁지겁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며 마을 사람 중 구경하는 사람 단장처럼 둘러섰고 부상한 여자는 신의 집에 두었었습니다. 신이 아무리 미혹하고 용렬할지라도 또한 재상의 열에 끼어 있는데 윤여가 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선비의 기풍이 어떠하겠습니까? 신은 마땅히 법사에 고소하여 분별할 할 것이나 아마 성상께서 다 알지 못하실 듯하기 때문에 이를 아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가령 경이 잘못하고 윤여가 잘하였다 하더라도 경은 재상이고 윤여는 낮은 벼슬아치인데 이처럼 하지 못할 것이다. 마땅히 유사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4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유학 배명건은 화원 배연의 아들인데 일찍이 생원 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정조 이하에 현질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고조를 정절하고 이끌고 그 아비의 이름을 연을 고쳐
한자가 다른 연으로 글자를 고쳐 썼는데 그 까닭으로 과거를 치르지 못하였다. 이때 이르러 상사여 고민하는 마음을 호소하므로 임금이 배맹건이 과거에 응시하는 일이 적당한지 아니한지를 승정원에 물으니 도승지 송령 등이 아뢰기를 임금을 섬기고자 하면서 먼저 임금을 속이는 것이 옳겠습니까? 배맹건의 하는 바가 이와 같은 응시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4일 개해 5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안철양이 아뢰기를 신이 해주 향교의 문묘를 봉심하니 전조의 문헌공 최충과 문화공 최유선이 모두 종사하는 열에 참여했습니다. 신이 그 종사하게 된 이유를 향중의 옛 늙은이들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고을 토성 사람 부자가 서로 이어 중서령이 되어 향악의 공이 있었으므로 종사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또 최충의 진찬에 있기를 몸은 주석이 되어 나라의 공을 남겼고 집은 학교가 되어 명교의 공을 남겼다. 문헌의 공은 선비의 모범이고 후학의 종주였네. 고풍을 영원히 우러른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최충은 고려 목종조의 갑과 제1과로 1도 합격하였고 문종조의 늙음으로써 은퇴하기를 애걸하고 구제를 나누어 설치하여 여러 성도들을 가르쳤으니 동방의 학교의 성함이 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유선은 현종조의 갑과 제1로 합격하여 벼슬이 중서령에 이르렀으니 그 문장과 사업이 진실로 고을 사람이 추복하기에 마땅한 바입니다. 신라 홍유후 설천과 문창후, 최치용과 고려 문성공, 안유는 모두 사전에 실려있는 바이나 최충, 최유선은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최충 등의 종사한 이유를 예제로 하여금 고족을 널리 상고하게 하여 사전을 바로잡게 하소서 하였는데 예조에서 여기에 의하여 아뢰기를 삼가 고려사 열전을 상고하거늘 최충은 성품과 지조가 곧고 곧으며 어려서 학문을 좋아하고 글을 잘 지으며 후진을 모아서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니 동방의 학교를 일으킨 것이 대개 최충으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그때 해동 공자라고 일컬었고 종종 묘정에 배양하였으나 향교의 문묘에 종사한 까닭은 상고할 만한 글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 고을의 향교에도 사전에는 실리지 아니하였는데 함부로 종사에 참여하는 것이 있을 듯하니 여러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자세히 상고에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구제는 최충이 제자를 가르치던 사학으로 그 반이 9이었는데 즉 낙성, 대중, 성명, 경업, 조도, 솔성, 진득, 대화, 대빙이었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김호가와 쌀이기를 권이순이 일찍이 형조정랑이 되어 사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는데도 갑자기 성공 첨정에 제수하였고 또 사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는데 오려서 선청부사에 제수하였으니 벼슬을 주는 것이 외람됩니다. 참컨대 개정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사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서 옮기는 것은 전도에서 취품하여 하는 것인데 권이순의 사람됨을 나는 알지 못하나 만약 사람과 벼슬이 서로 맞으면 뛰어 올려 옮기는 것이 무엇에 해롭겠는가 하였다. 김호가 아뢰기를 권이순은 병오년 2월에 형조정랑에 제수되었는데 지금 36삭 사이에 오품에서 올라 산품이 되었으니 관작의 외람 때문에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은 문무가 출신이 아니고 별로 뛰어난 재주가 없으니 참컨대 개정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마땅히 이조에 묻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224권 성종이 10년 1월 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관한 정은 김봉이와 쌀이기를 이 효공은 일찍이 고산도 철방이 되었다가 감사의 계문에 의하여 파출되었으니 그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가히 알 것인데 이제 수성도 철방에 제수하였으니 지극히 미편합니다. 송침은 감찰로 있다가 추국을 당하고 갈렸으며 또 이조 좌랑 이거인 내 형인데
올려서 현령으로 옮겼으니 진실로 외람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효공을 파출한 원인과 송침을 추국한 문서를 상과에 계달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경원 성저의 올량하 김호울 빈아가 고해 이클기를 지난 을사년에 경원의 전 판관이 나의 유마를 샀는데 면포 내피를 감하고 주었으니 받아주기를 청한다고 하였는데 신등이 생각하건대 변방의 수령이 대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서 저들과 물건을 무역하며 흠이 생길까 두려우니 참컨대 그 도 관찰사로 하여금 추국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정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6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여진의 첨지 목당가 등 15명이 내주하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6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조익정을 가산대부 한평군으로 최흥손을 통정대부 온성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여석이와 사례기를 이보다 앞서 신이 승정원에 있을 때 형제 숙질 사이에 서로 송사하는 것은 모두 옳고 그름을 분간한 뒤에 그 가운데 잘못한 자에게는 죄를 과할 일을 친히 전교를 받들어서 해사에 그 전지를 내렸는데 그 뒤에 신이 충청도에 외직으로 나갔을 적에 송사하는 자가 만일 이 죄를 범하면 일제 전지에 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이른바 조문이 없고 다만 불령위 사리 중이로서 증하게 의율하여 과단함으로 죄는 가볍고 이는 증하기 때문에 이를 탐하는 무리를 징계할 바가 없으니 요행과 만회를 바라서 사승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신의 뜻으로 거기에 이르건대 율은 비록 낮추거나 높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만일 이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강상에 관계되는 법으로 노원하여 보통 사면에서는 용서하지 말고 그 송사의 마땅히 얻을 전리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되 다른 사람이 없으면 속공하여 송사의 권한을 맑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영돈형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라 하였다. 의율은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법을 적용합니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내관 김자원과 주석 김숙향에게 명하여 의금부에서 죄수를 보살피는 모든 일을 가서 살피게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7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선정관 등이 한산에 가서 모두 오지 아니하니 피인들이 거짓 모르는 자고 혹시 쏘아 죽이는 것이나 아닌가. 내가 무신으로서 사체를 아는 자를 보내어 잡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승리들이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병조 참지 조극책에 명하여 겸사복 내금이 10사람을 거느리고 가서 잡게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7일 병인 네 번째 기사 경력 김훈과 선정관 허감이 한산에서 돌아왔다. 김훈이 아뢰기를 신이 이항 등 4형제의 집을 수색하니 다른 문서는 없고 단지 소식 한 통, 노비 문기 한 봉, 노비 화명기 한 통, 가사, 전지, 가제를 허락해준 기록 3통, 소식 잡문서 4통뿐입니다 하였다. 소식은 편지를 말한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7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김봉희와 사례기를 송침이 감찰이 되었을 때 본부의 추국을 받았으니 예로 마땅히 갈아 바꿀 것이며 벼슬을 올리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수성 찰방 이효공은 전에 고산 찰방으로 있을 때 파출된 일은 신등이 비록 자세히 알지 못하나 이 사람은 용렬하여 이를 맡길 수 없으니 청컨대 모두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8일 정명 첫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가 나노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그게 생각하건대 임금이 한 세상을 수작하고 묻 어진이를 제어하는 바는 단지 작상이 있을 뿐입니다. 만일 혹시 작상이 한번 기울어지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어진이를 권장하겠습니까?
신등은 더건대 이 효공은 용렬하고 탐전하여 광망하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영로의 세잔하고 성한 것은 찰방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달렸으므로 국가에서 매양 영로의 세잔함을 염려하여 성하게 할 계책을 강구하는데 찰방을 제수하는 데 이르러서는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고르지 아니함이 가하겠습니까? 송침은 이조 자랑이 이거의 이성 사촌이므로 법으로 상피해야 하는 처지인데 이제 본부에 추액을 입었으니 비록 혹시 부득이하여 옮긴다 하더라도 높은 직위 위에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감찰 방주는 오래 있다가 우천되는 자는 혹시 있으나 추액을 입었는데도 높은 직위로 옮기기를 송친과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감찰로 본부에 추액을 입은 자는 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예로 모두 좌천시켰는데 홀로 송침만 우천되었으니 그렇다면 송침이 추액을 입은 것은 다만 이조에 올려주는 마음에 맞는 것입니다. 한번 그 단서를 열면 만류의 패단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을 빨리 거두어서 외람됨을 막으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송침은 개정해도 좋지만 이 효공은 애초에 허물없이 파출을 당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수작은 다스림을 뜻한다. 탐자는 탐남하고 잔인함이다. 선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8일 정묘 두번째 기사 선정관 이윤순이 한산에서 이항, 이엄, 이서, 정지에 한 철동을 잡아오니 의금부에 내리기를 명하고 이내 정승들에게 명하여 공문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9일 무진 첫번째 기사 우구승지 김덕금이 의금부에 와서 아뢰기를 이서등을 김방과 면질시키니 이서등은 모두 다른 말이 없고 김방의 말은 반복함이 많아 처음 초사와 같지 아니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9일 무진 두번째 기사 우승지 이계남이 의금부에서 와서 아뢰기를 이서, 이엄, 이탄, 이순, 한철동은 이미 형신을 받았으나 이항은 늙고 병들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여 이규는 항세만 가하였는데 그도 형출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이항과 이규는 아직 형을 가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9일 무진 세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의금부 주인을 주문할 때 반드시 좌우에서 엿보고 말을 누스라는 자가 있을 것이니 병주로 하여금 부장 한 사람을 정하여 군사 50을 거느리고 자빈을 금해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1일 기사 첫번째 기사 올량업의 첨지 시랑계 등 7사람이 내조하다. 선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1일 기사 두번째 기사 사관한 정은 김봉희와 쌀에기를 원성부사 최흥소는 전에 마전군수로 제수되었을 때 대간을 나무라고 헐뜯음으로써 추액을 당했다가 마침 사유를 입었는데 최흥소는 본래 용렬하고 재주가 없어 변장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하물며 이제 좌목을 띄어 올려서 부사에 제수하였으니 지극히 옳지 못합니다. 참컨대 개정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다만 최흥선의 얼굴만 알 뿐이고 그 재주 있고 없음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조와 병조에서 의망하였기 때문에 임명한 것뿐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0일 기사 세번째 기사 동지중추부사 이극기의 조기 이극기의 자는 자 아니요 본관은 광주이다. 부지런하고 삼가함으로 공무를 받들고 마음을 잡음이 확실하여 사사로운 뜻으로 옮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승리하게 정밀하여 천착하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아니하며 대의를 잡기에 힘쓰니 이로 말미암아 배우는 자가 기꺼이 스승으로 삼았다. 전후에 스승의 자리에 있으니 학을 받는 자가 모두 따랐다. 성균관 동지에서 가정대부에 올라 경상도 관찰사로 나가자 학도들이 상수하여 머물기를 원했으나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직무가 사유보다 중하다고 해 특별히 보냈다. 이때 바야흐로 흉년이 들어 흉년을 구제할 정책이 가장 급하였었다. 이극기가 마음을 다해 백성을 보호하고 쉬지 않고 분주하였는데 그로써 병을 얻어 크게 쓰는데 이르지 못하게 되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해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영안도 양전 순찰사 이익증이 사조하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여석이 사조하고 이날 아래기를 본도의 바닷가에 사는 백성은 대개 모두 겁이 많고 나약하여 만일 외변을 들으면 앞을 다투어 피하고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데 평안도 백성은 그렇지 아니하여 앞을 다투어 적에게 대항함으로 남쪽 사람의 겁내고 나약함과 같지 아니합니다. 신은 그기 생각하건대 남쪽 지방의 이런 진실로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유념해 주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관찰사가 수령을 포함하는 데에 상중하 3등이 있으나 상등에 있는 자라도 그 사이에 어찌 우열이 없겠습니까? 관찰사가 된 이는 같은 상등으로 보고 차별을 하지 아니하면 권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은 극이 생각하건대 상등에 있고 그 정사의 성적이 특이한 것은 계문하여 보상하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만일 그런 것이 있으면 신이 마땅히 계달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감사는 비록 말하기를 호구가 증가하고 전야가 개간되었다고 하나 호구의 증가와 전야의 개간된 수를 아뢰지 아니하니 또한 잘못이 아닌가? 감사가 된 자는 알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1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우의정 노사신이와 쌀에기를 신에게 명하여 월산대군의 장지를 가서 보게 하셨으나 신은 지리스를 알지 못하니 어찌 능히 길흉을 분변하겠습니까? 청컨대 지리에 밝은 사람을 다시 골라서 보내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사양치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1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김봉이와 쌀에기를 원성은 육진의 요충인데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면 어찌 북쪽 오랑캐를 위엄으로 제압하겠습니까? 최흥수는 비록 이름은 무신이라 일컬으나 못난 재주가 더할 수 없이 심한데 전도에서 들었었으니 그 죄를 사피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추핵하고 최흥선도 모름지기 개정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이번에 전주를 맡은 이는 모두 어진 대신이다. 최흥수는 전에 도총부 경력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임명하여 그 능하고 능하지 못함을 시험하는 것이다. 만일 좋지 못함이 있으면 바꾸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전주도 어찌 반드시 추획해야 할 것인가 하였다. 김봉이 또 아뢰기를 최흥수는 집이 사는 것이 부유하여 능히 사람을 섬길 뿐이며 재주와 능함은 전혀 없습니다. 전에 비록 경력이 되었을지라도 위에는 당상관이 있고 아래는 도사가 있으니 최흥선 같은 일도 좋게 감당할 수 있지만 변장에 이르러서는 사조를 어루만져 제어하고 풍속이 다른 종족을 위압하여 복종하게 하는 것이므로 임무가 더 할 수 없이 중하니 진실로 거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맡길 수 없습니다. 이조 당상은 비록 거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로 잘못 청가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청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이조와 병조에 물은 뒤에 말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2일 심리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송령을 보내어 월산대군 빈소에 치전하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2일 신리 두 번째 기사 2조에서 아뢰기를 원성부사가 결혼이 되었으므로 신등이 병조와 같이 의논하는 바 모두 최흥손이 가하다고 하기 때문에 주의한 것뿐입니다. 어찌 사사로운 뜻이 있겠습니까? 아니 정교하기를 사관원을 불러서 그렇게 말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0일 신리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박성약이 와서 아뢰기를 진사시의 한성시의 일소의 유생이 문을 밀치고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 많으니 대체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 유생은 세문시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금란관과 인문관을 추국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2일 신리 네 번째 기사 행호군 김훈의 사은하는 상은서 신은 본래 못난 몸으로 오래 시종의 자리에 있었으나
일찍이 털끝만한 도움도 없었으니 직무를 다하지 못한 줄은 진실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천도는 악한 자에게 화를 주므로 재앙을 내려서 드디어 병이 중하게 되었으므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외람되이 성상의 사랑하심을 받아 의원을 보내어 문병해 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내리시는 한편 다시 온천에 목욕하게 하시고 이내 전사에 나아가서 조리하기를 허락하시니 지중하신 성은으로 쇠잔한 목숨을 보존하게 되어 오늘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강활 이후 풍탕 75첩을 내려주심을 받으니 신은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전을 올려 살해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가죽나무처럼 쓸모없는 제목이 이미 말라 썩어야 마땅한데 천지의 큰 은혜를 입어 자라날 수 있게 되었으니 몸이 가루가 되어도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감격한 마음을 뼈에 새긴들 어찌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연참의 낮은 재주이며 위포의 외로운 자치로서 그릇되이 성상의 알아주심을 입어 외람되이 유의학 곁에 모으시니 힘은 약하고 책임은 중하여 항상 분수에 맞지 아니한 근심이 간절하였고 사랑이 지나치면 재앙이 생기므로 과연 뜻밖의 병에 걸렸습니다. 어느덧 한단의 걸음을 읽게 되었고 오랫동안 장석의 노래를 읊었습니다. 물러나기를 애원하여 여러 번 성상의 귀를 번거롭혔고 휴가를 주시니 급암의 고둠에는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몸은 전리에 있으나 명분은 오히려 근문에 통하고 발자취는 강호에 머물렀으나 마음은 궁궐에 매어 있습니다. 어찌 탓하였겠습니까? 좋은 약재가 멀리 궁벽한 시골 물가에 내린 것을 뼈가 튼튼하고 몸이 가벼워져서 완전한 효력을 거두기를 기약하고 살에 베고 뼈에 스며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추운 골짜기에 봄이 돌아옴을 깨닫고 마른 웅덩이에 물이 흐름에 놀랐습니다. 마을과 골목에는 기쁨이 넘치고 산과 내에는 광명이 동합니다. 이는 큰득이 살리기를 좋아하고 지극한 이니 만물을 양육하여 천한 물건도 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작은 벼슬아치도 기억하며 작은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개와 말처럼 천한 것도 거두어서 용렬한 자질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거듭 입게 하시니 신이 감히 저 마음을 갈고 닦아서 본래의 지조를 격앙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비록 밭이랑에 물러가 있을지라도 밥 한 술 먹는 순간에도 임금을 잊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국가에 보탬이 있으면 9번 죽어도 후회함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연참은 문피를 뜻한다. 위포는 가난한 선비다. 한단의 걸음을 읽게 되었고는 한단은 조나라의 서울인데 연나라 사람이 한단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한아한 걸음걸이를 배우다가 아직 익숙하기도 전에 고향으로 돌아갔으므로 한단의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본래의 걸음도 잊었다는 고사로서 자신의 본분은 잊고 남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비유로 쓰인다. 장석의 노래를 읊었습니다는 장석은 전국시대 적에 월나라 사람으로 초나라에 가서 벼슬하다가 병이 들어 고국을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고사를 말한다. 그 암은 전한때 간신으로 성정이 매우 엄격하여 직간을 잘하였는데 무제에게 사직의 신하라는 평을 받았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비축 통수 중조 살마주 도진 등은 지구 살수 이집원 우진 우주 태숙 등희구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도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우의정 노사신과 쌀에기를 신의 아들 노공필이 김방의 고한바가 되었는데 신이 벼슬이 있으면 미안하오니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신중과 노공필이 어찌 이런 업무가 있었겠는가. 내 마음에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으니 추국하는 까닭은 관계되는 바가 크므로 곧 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다. 경은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상당부원군 한 명이는 세조조의 원훈이며 여러 세대에 근로하였으니 이는 마땅히 세조 묘정에 배향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 그렇게
못하였으니 이는 골전이 아니겠는가. 영도는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라 하니 심해 홍흥 이급배 윤호 이승원은 의논하기를 세조조의 원호는 환명의 위에 있을 리가 없으니 묘정에 배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윤필산 선순효 정난정은 의논하기를 환명에는 진실로 세조 묘정에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라. 다만 주배하는 예를 알지 못하니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한명에는 마땅히 세조 묘정에 배양해야 할 것이다. 법에는 비록 추배하는 글이 없을지라도 만약 큰 공로가 있는 이는 그만둘 수 없고 고령군 신숙주의 공은 마땅히 한명회보다 못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나는 항상 생각하기를 이미 배양하였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직 묻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배양한 공신의 수를 보니 신숙주의 이름이 없다. 신숙주와 한명회를 함께 배양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심해 등이 의논하기를 신숙주는 세조의 지우를 입어 4번 있었으나 정란의 공은 한명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한명회만 배양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3일 임신 네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박승약이 와서 아뢰기를 최흥손이 일찍이 군산 만우가 되어 범람하다고 하여 편추를 당하였으니 그 사람됨을 알만합니다. 나라에서 사람을 쓰는 데는 마땅히 그 재주와 행실을 보아야 할 것인데 최흥손은 사람됨이 막내되고 무지하여 무죄도 없으니 그 쓸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이제 갑자기 당상관에 올려 중진에 제수하니 매우 적당치 못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임종은 일찍이 수리도감 낭청이 되어 군인을 함부로 부려서 소나무를 베어 그 집으로 몰래 운반하게 하였으니 청렴한 절개가 땅을 쓴 것이 없습니다. 땅을 쓴 듯이 없습니다. 이제 의건부 경력을 주었으니 역시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정유진은 포도장으로서 이질의 말을 듣고 소도둑을 놓아주자 사무부에 주획을 입었는데 버려두기를 명하셨으니 신등은 역시 매우 적당치 못하다고 여깁니다. 또 안에는 형조가 있고 밖에는 수령이 있으니 비록 포도장이 없을지라도 잡을 수 있는데 정유진은 무례배를 많이 거느리고 중외의 불의를 방자히 행하였으니 청컨대 포도장을 혁파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최형승이 비록 만호가 되어 편추를 당하였으나 사람이 한 번 실수가 있다고 하여 종신토록 버릴 것인가? 또 무신은 늘지 아니할 때를 당하여 쓰는 것인데 하물며 최형수는 일찍이 적의 이마에 잘 싸웠으니 무죄가 있지 아니하면 능히 하겠는가? 임종은 과연 이 죄를 범하였으니 서나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고 또 그 아들이 상소하였기 때문에 일찍이 서용의 명을 내렸던 것이다. 정유지가 소도둑을 놓아준 것은 진실로 사실이 없는데 어찌 반드시 이를 죄주겠는가? 비록 유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생각으로는 포도장이 있는 것만 가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였다. 박승약이 아뢰기를 작상은 임금의 큰 권인데 적재간인 사람에게 가볍게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최흥순이 갑자기 당상관에 올라 중진을 맡으면 누가 직위에 맡다고 이르겠습니까? 원승은 중요한 땅인데 만일 사조를 어루만지고 제어하는 방략을 잃으면 반드시 변경의 틈을 구성할 것이니 더욱 사람을 고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이 이미 어긋나고 잘못되면 아무리 후회할지라도 어찌 미치겠습니까? 임종은 본래 청렴한 절개가 없고 행하는 바가 이와 같았으니 만약 들어쓴다면 염치의 도가 없어지고 선비의 풍습이 날마다 낮아져서 재리를 탐하는 풍습이 어느 때에 끊어지겠습니까? 정유진은 치우치게 이질의 말을 듣고 죄가 있는 사람을 가볍게 석방하였으니 이는 어찌 사실이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까? 청컨대 죄를 가하고 포도장을 파면하는 것이 매우 적당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최흥순의 일은 마땅히 무신을 불러 물을 것이며 임종은 아직 쓰지 말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3일 무신 5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안호 등이 차다를 올려 아뢰기를
거기 생각하건대 전날 최흥손을 의망한 것도 이조와 병조이고 오늘날 하문하신 것에 대답한 것도 이조와 병조입니다. 이는 허물과 잘못을 아름답게 꾸며서 전의 허물을 덮으려고 한 것인데 어찌 저리게서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그 말에 재주가 있어 잘 싸운다고 하고 비망한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은 모두 꾸며서 한 말입니다. 최흥손은 사람들이 활 쏘는 것이 남에게 지나치지 못하고 나이도 이미 늙었으니 재주가 있어 잘 싸운다고 이럴 수 없으며 무반의 고관이 여러 사이 나누어 있으니 거기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이럴 수 없습니다. 또 최응수는 단지 거만의 재물을 쌓아 권기를 아첨해 섬겨서 인연과 요행으로 이 재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릇 지식이 있는 이는 누가 실망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옛 착한 임금은 한 사람을 벼슬 시켜서 천만 사람을 권장시켰는데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최흥순이 가히 천만 사람을 권장시켰다고 하겠습니까? 하물며 육진 가운데 원숭이 가장 중요한데 반드시 명망 있는 사람을 써야만 다른 종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최흥손이 다른 종족을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반드시 최흥손을 쓰는 것이 공정하다 이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한 가지 정사와 한 가지 일을 오직 공정하게 하셨는데 이제 도리어 전조의 사사로운 의논을 믿으시고 신의 공정한 논의를 굳이 거절하시니 신등은 두렵건대 어지고 능한 이가 마음이 풀어지고 조중 정사가 날마다 그렇될까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 여망에 부응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전조를 믿지 아니하면 누가 더불어 정사를 하겠는가. 최흥손이 권기를 아첨에 섬긴다고 이런 것은 반드시 가르친 바가 있을 것이며 전조에서 허물과 잘못을 아름답게 꾸몄다고 이런 것은 불가함이었겠는가 하였다. 헌납 박삼길이 아뢰기를 최흥손이 재주와 덕이 없으면서 이 벼슬에 제수되었으니 권기를 아첨에 섬기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능히 그러하였겠습니까? 잠깐데 모름지기 개정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정조에 묻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3일 임신 6번째 기사. 요동 지휘 사사에게 보낸 자문에 이르기를 의질성 군사가 불시에 강을 건너 체포하는데 봉황성에 사는 고을 백성이 이들을 만나 토사물을 강탈당하였으니 민정이 매우 불편합니다. 청근대 즉시 스스로 검하여 가까이 있는 군사를 강을 건너 체포하게 해서 침략해 시끄러움을 이루지 말도록 하십시오 하였는데 임금이 명하여 자문에 회답하게 하기를 당직이 자세히 살피건대 본국은 옛부터 내려오면서 의주 영강 등지에 흩어져 사는 군사와 백성은 명령을 밝혀 변장이 항상 경계하고 신칙하여 공무로 인한 것이 아니면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제 온 자문을 살피건대 혹시 체포하는 백성이 있을까 두려우니 다시 변경을 지키는 두목에게 신칙하여 검략을 엄히 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4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나타나다. 두 기골이 모양이었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4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최흥손의 일을 의논하게 하니 심해 2급에 노사신은 의논하기라. 신등은 최흥손과 더불어 같이 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제품이 어떠한가를 감히 억적으로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최흥손의 사람됨을 신이 본 뒤 알지 못하지만 신이 주장이 되었을 때 최흥손이 종사관이 되어 그 말을 듣고 행하는 바를 보니 옳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서로 접촉하고 오직 그 실상을 알겠습니까? 무죄히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도 일찍이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이 최응성을 한번 보았는데 좌표는 볼만하였습니다. 또 전에 마전군수에 제수되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최흥소는 마전군수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변방에 쓰면 가하다고 하였는데 이제 원성부사가 되었으니 생각하여 공론이 있었 듯이 여겨집니다 하고 윤후는 의논하기를 최흥소는 이조와 병조에서 같이 의논에 아뢰었으므로 반드시 보는 바가 있을 것이니 시험해보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어유선은 의논하기를 신이 정해년에 이시해를 정벌할 때 최영선이 군관으로서 종사관의 임무를 대행했었는데 화를 잘 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좋지 않은 일들도 모두 취할 만했습니다.
사후는 비록 전일에 능한 것만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잘 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숙기 국영 박승손은 의논하기를 최흥손이 처음에 내금위가 되었다가 무거이 합격하여 일찍이 만호와 수령을 지냈는데 그때 활을 잘 쏘았으나 그늘에는 신덕이 외직에 있으면 최흥손은 내직에 있고 신덕이 내직에 있으면 최흥손은 외직에 있어 활 쏘기에 능한 여부는 감히 알지 못합니다. 하고 김세적은 의논하기를 신은 최흥선과 더불어 일찍이 같이 활을 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최흥선이 활 쏘기에 능한 여부는 신이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4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지병 박승약이 와서 아뢰기를 최흥수는 재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광망무지한데 또 권기에 붙여차 부조의 집까지 이 철견에게 뇌물로 바치기에 이르렀으며 그렇게 해서 군수가 되었는데 이제 이 재수가 있자 무신의 무리가 놀라 뛰면서 더러워 하지 않으하는 이가 없습니다. 정유진은 사람됨이 재상의 체면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일찍이 수령이 되었을 적에 육고울 향리의 아내가 야제를 차리는 것을 정유지가 보고 기뻐하여 백주에 행간하였으니 이는 사람마다 참 알 수 없는 바입니다. 이로써 보면 그 사람의 어질지 못함을 결단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최흥선의 범한바가 과연 그대의 아랫바와 같다면 비록 혹시 뛰어난 재주가 있을지라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최흥선이 수령이 된 것이 어느 해인지 알지 못하겠으며 그때 이 철계는 무슨 벼슬로 있었는가 하자 박승약이 아뢰기를 최흥선과 이 철계는 함께 있으니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내일 최흥선을 불러서 묻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전참이 김극류가 상수하여 그 아비의 시호 고치기를 정하였는데 명하여 영돈영 이상과 이정부에게 보이게 하니 시면은 의논하기를 김국광의 재주와 덕이 높은 것은 신이 다 알지 못하나 다만 세조제의 적신 이 시의 난 때에 병조판수로서 장막 속에서 토벌의 계략을 획책하여 그때 공이 있었고 또 예전에도 시효를 고친 때가 있었으며 또 국가에 손실이 없으니 시효를 고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김극류가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처럼 지극함에 이르니 진실로 가긍합니다. 그 아비 김국광이 세조의 지우를 입어 힘을 베푼 것이 가장 오래되었고 또 드러난 허물이 없는데 한갓 한때의 비방을 입은 까닭으로 시호를 정으로 죽었으니 오히려 의논할 만합니다. 당초 봉상시에서 의논한 바의 시호 글자 안에서 평평한 글자로 고쳐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홍흥은 의논하기를 김극류의 상소가 지극히 간절하나 이미 일찍 전교를 내려 성상의 뜻을 유시하였고 또 고칠 수 없다는 뜻을 보였는데 이제 다시 거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였으며 이 극변은 의논하기를 김극류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한 번만이 아니며 신등이 시호를 의논한 것도 한 번만이 아닙니다. 시호를 이미 정하였으면 다시 고치기 어렵습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봉상시에 명을 내려 평생 행정에 의거하여 다시 마땅한지 아니한지를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으며 윤호는 의논하기를 시법에 유려라 이름 지었으면 비록 효도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손자가 있을지라도 능히 고칠 수 없다 하였으니 이는 고금에 바꿀 수 없는 논의입니다. 김극류가 이 앞서 여러 번 천청을 번거롭게 하여 별도로 교서를 내렸으므로 천안이 지극히 중요한데 이제 또 글을 올렸으니 진실로 번독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손수녀는 의논하기를 예전에 시법을 세운 것은 대체로 조정에 있는 이가 그 불의를 행하면서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게 되면 한때의 기세가 두려워서 능히 다스리지 못하고 죽은 뒤에 악한 이름을 더하여 그 자손의 무궁토록 경계하기 위한 것이니 이는 공도입니다. 유려라고 이름 지었으면 비록 효도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손자가 있을지라도 고칠 수 없습니다. 김극류가 아들로서 아비의 시호를 민망히 여겨 상처를 번거롭게 하며 이에 이르렀으니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며 이 승원은 의논하기를 이제 김극류의 상수의 말을 보니 가긍스러움이 있는 것 같으나 아름답지 못한 시호를 더한 자에게 문득 자손의 호소로 인하여 고치면 반드시 장래에 패단이 있을 것이니 가볍게 고치기 어려울까 합니다 하였는데 홍응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좌부승지 김극금이 아뢰기를 이서 등 여러 사람의 말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방이 이르기를 이 일은 정민은 11월에 비로소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3년이 이르도록 고발하지 아니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초사에 관련된 자가 또한 한 사람도 김방에게 혐의가 있는 자가 없으니 이를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김극금이 아뢰기를 신등도 단서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정밀하게 신문할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항 이서의 자제를 갑자기 버릴 수 없다. 먼 족속으로 우연히 구속된 자는 모두 석방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최흥손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 정유년에 신이 집터를 이철견의 첩의 아들 이윤정에게 팔고 곧 한성부에 세계를 하였는데 그것을 정려하였다고 하는 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신이 훈련 첨정이 된 것은 기해년 봄이고 진도 군수에 제수된 것은 계묘년 겨울이었습니다. 하였다. 세계는 인계전을 징수한 관아에서 발행하던 관인을 찍은 정서이다. 곧 납세 증명을 말한다. 성조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5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안호 등이 차절을 올려 아뢰기를 신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 온건의 자리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부지런히 생각하고 헤아려서 직책을 다하기를 맹세하였으나 다만 재주와 학식이 천박하고 보고 들은 것이 고루하고 좁았어 그대로 따르기만 하고 입을 다물고서 만에 하나로 뜻을 얻지 못하였는데 만약 또 마음으로 그 잘못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논하지 아니하고 위로는 성상의 뜻을 엿보면서 기꺼이 들어주지 아니할까 염려하여 겉으로는 대신들을 두려워하여 서성거리고 우물쭈물한다면 이는 바로 위로는 전하의恩총을 저버리고 아래로는 젊은 슬적에 품은 뜻을 잃는 것입니다. 이는 신등의 죄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조정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더불어 사람을 벼슬시키고 사람을 상주며 많은 선비를 올리고 무리치는 것은 전조이고 가하다고 하고 불가하다고 하면서 옳고 그름을 다투고 논하는 것은 간관이니 진실로 어느 편을 폐할 수 없으며 또한 한 편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조의 주의가 혹시 사사로움에서 나왔고 간관의 논한 일이 모두 공이라면 바른 것으로 굽은 것을 바로잡는 것은 전하의 밝게 살피시는 데 있을 뿐입니다. 신등이 엎드려 듣건대 최흥손을 제수한 일이 마땅한지 아니한지를 하문하자 이조에서는 아뢰기를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고 병조에서는 아뢰기를 재주가 있어 잘 싸웁니다고 하였다 하니 최흥손을 쓴 것은 병조입니다. 판서 허종은 재주가 장과 상을 겸하였고 명망이 조정에 중하며 참판 이경동은 이치를 아는 재상이며 참이 임수창은 일에 익숙한 늙은 관리이며 참지 조극치는 무반 중에서 조금 재주와 지식이 있는데도 오히려 전의 주인은 사정에 걸려서 그릇됨이 있습니다. 이제 하문을 당하여 집요하게 스스로 옳다고 하니 신등은 가만히 헤아리건대 전주의 농기는 반드시 먼저 말할 자가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 옳다고 고집하는 자가 반드시 전날에 먼저 추천한 자일 것입니다. 그 자치를 상고하면 어찌 사사로움이 있음을 면하겠습니까? 하물며 온성은 비록 변경이라 하더라도 역시 백성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추천에 쓰고 버리는 것은 중함이 이조에 있는데 이조에서 처음에는 잘못 추천한 것으로 인하여 우물쭈물하여 결단하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두 마음을 가지고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전하께서 또 신등이 논한 바 권기를 아첨에 섬겼다는 말을 가지고 누구를 꼭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여 굳이 거절하고 들어주지 아니하시니 신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대체로 권기를 아침에 섬기는데 반드시 어두운 밤이고 대간이 논박하는 것을 보고 들을 데에서 많이 나왔으므로 비록 지적하기 어려울지라도 어찌 말할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이제 듣건대 최흥선이 일찍이 집터를 이철견에게 뇌물로 주었다는 것은 이 하나의 단서를 든 것인데 그 나머지는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최흥선은 활쏘고 말다리는 재주가 부족하고 학식이 없으며 용렬하고 녹록하여 다만 한 늙은 병사일 뿐입니다. 그 아첨으로 승진되기를 요구하여 병사에서 상류의 품계에 참여하는 것만도 오히려 다행인데 하물며 지금 나이가 이미 늙었고
광망함이 더욱 심하여 말을 달리고 칼을 시험하는 것도 오히려 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진압하고 백성을 사랑하는데 어찌 가망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데도 당상관에 뽑아 올렸으니 신등은 거기에 두렵건대 작상이 한번 기울어지면 어질고 능한 이가 실망하여 군국의 대사가 날마다 구차스러운 대로 달려서 점점 구제할 수 없는데 이럴까 걱정입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아이고. 성종시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인수 왕대비에게 문안하다. 성종시록 224권 성종 20년 1월 1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호조 참판 노공필이 상소하기를 뜻밖의 신이 남에게 고변함을 입어 화가 장차 예측할 수 없었는데 삼가 천감의 밝게 비춰주심을 힘입어 특별히 신을 불러 고변한 말을 보이시고 인하여 의심하지 아니하시는 뜻을 유시하시니 성은이 만극하여 비록 사랑하는 아비가 아들을 돌본다고 하더라도 어찌 여기에 더하겠습니까? 신은 곧 황송하고 놀라서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성상께서는 신을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신의 마음은 여기에 혐의가 없을지라도 신이 이미 고변한 가운데 있으니 마땅히 옥에 들어가서 분변에 밝혀지기를 기다려야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게 생각하건대 신의 집안이 여러 조중에 열성의 은혜를 입었고 신의 아비에 이르러서는 세조의 지우를 입어 의는 비록 군신이나 은혜는 부자보다 더하여 높은 사랑과 두터운 신임이 한 세대를 독차지하였으니 전하께서 신의 아비에게 대우하시면 더하기만 하고 쇠함이 없으셨습니다. 또 신에게까지도 전하께서 무상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그릇에 마주 인명을 가하시어 뽑아써서 여기에 이르렀으니 감싸 키워주신 은혜는 천지와 같이 끝이 없습니다. 신의 일문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음이 지극히 깊고 지극히 중하여 짝할 리가 없습니다. 신의 부자가 항상 이르기를 몸은 가루가 되도록 보답하기를 도모할지라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감히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신이 신준 형제에게 한때 조정에 같이 있었고 이봉은 신의 아내의 오촌숙이므로 비록 서로 아는 것은 본래 있었으나 모두 신이 깊이 사귄 것은 아닙니다. 이서 이항 이엄에 이르러서는 신이 모두 일찍이 얼굴도 알지 못하며 그 나머지 한산의 수십 사람도 모두 신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그 가운데 양취 등 두어 사람은 전에 시골 사람으로서 와서 보아 단지 그 얼굴만 기억할 뿐입니다. 신이 만약 이들과 더불어 서로 알고 사사로이 친함이 있었으면 한 고을의 귀와 눈을 어찌 다 속일 수 있겠습니까? 또 한철동과 김수기어는 역시 조관으로서 그 이름과 얼굴을 아는데 한철 동안 그가 한산에 부임할 때 신이 그 집에 가서 전송하였을 뿐이며 모두 평시에 왕래하며 좋아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이균과 이터는 비록 신의 아내와 오촌이 되지만 역시 본래 친절함은 없고 다만 신이 이조 참판이 되었을 때 이균 형제가 그 매부 박영번의 벼슬을 구하는 일로서 한두 번 신의 집에 왔을 뿐이며 신은 이탄과 이균의 집을 알지 못합니다. 신이 한철동 등 각 사람과 사귀어 친한 지의 여부는 조중에 있는 사귀어 노는 이가 아는 바인데 감히 속이겠습니까? 신이 저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저들이 어찌 신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마음을 서로 알지 못하면 길에서 만난 사람과 다름이 없는데 그렇다면 감히 길 가는 사람과 더불어 일을 꾀하겠습니까? 작은 일도 길 가는 사람과 더불어 꾀할 수 없는데 하물며 큰 일이겠습니까? 신이 거기 역대의 모욕한 자를 보건대 모두 쇠란한 세상과 위태롭고 의심스러운 점을 당하여 혹은 나라를 담당한 권간에서 나오기도 하고 혹은 벼슬을 읽고 불평을 품는 무리에게서 나오기도 하며 혹은 무부의 불순한 마음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성명한 임금이 위에 계시어 조야가 편안한데 누가 이런 마음을 내겠으며 누가 이런 꾀를 꾸미겠습니까? 하물며 신과 같은 자는 아비는 삼공의 열에 있고 아들은 육경에 다음에 있으니 사랑과 영화가 지극한데 감히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제 고한 것은 모두 한산 사람인데 신은 한가 경제소 당상인 까닭으로서 관련된 바가 되었으니 통곡할 만한 일입니다. 신과 함께 고변을 입은 사람은 본래 신과 사귀어 친한 자가 아니므로 그 정성을 쉽게 밝힐 수 있으나 성상께서 미처 자세히 알지 못하실까 하여 감히 이렇게 모람되게 진술합니다. 신이
재상의 뒤에 있으면서 갑자기 간괴한 비방을 입으니 집에 있어 대조하면서 밤낮으로 허둥지둥 불안해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을 옥에 내려 스스로 변명하게 하여 국법을 바로잡았었어야 했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니 심의 윤필상 이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노공필의 상소는 통분하면서 나온 것으로서 옥에 나아가 변명하기를 기다리고자 하니 법에 당연합니다 하고 송순효는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난 신작자는 모두 어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와 위태롭고 어지러운 세상에 나오는 것인데 사책을 상고하며 밝게 볼 수 있으니 이는 전하께서 통촉하시는 바입니다. 신은 망령되게 생각하건대 어찌 한산 한구울 토가 능히 난을 일으킬 자가 있겠습니까? 성명한 임금 밑에서 이와 같은 악한 풍속이 있지 아니할 듯합니다. 극이 생각하건대 이는 반드시 향중의 무식한 자가 법을 어지럽게 할 뿐입니다. 끝까지 물어 다스리면 옳고 그름이 스스로 밝혀질 것이며 옳고 그름이 밝혀지면 노공필의 유죄와 무죄도 마침내 스스로 밝혀질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노사신의 가문에 어찌 이 같은 일이 있겠는가? 나는 의심스러운 바가 없으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함을 알겠다. 내가 마땅히 짐작하겠다 하였다.